안녕하십니까. 돈 안 들고 건강해지는 통찰의학 성형외과 김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심리 불안에 대해서 이제 하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이 물질 사회, 자본주의에서 워낙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심리 불안이 점점 더 생기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를 심리 불안을 다뤄봤고요. 이 심리 불안을 이해하기에 대해서는 마음이 무엇인가 또 심리가 무엇인가를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방대한 양이다 보니까 몇 차례 영상을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심리, 이게 어떻게 구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은 스마트폰을 예를 들어볼까요? 스마트폰의 바깥에 있는 바디, 케이스가 몸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전자회로 기판, 그 메인보드가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판과 바디를 연결하는 선들, 이 각각에 있는 선들이, 이 전선들이 심리가 될 것인데요. 그 많은 심리들이, 이 많은 전선들이 구분해 보면 세 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저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 메모리가 있고 뭐 램이 있고 이런 저장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마음에 담아둔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표출하는 게 있습니다. 출력, 그래서 마음을 표현을 한다. 그래서 바깥으로 표현하는 이 심리가 있습니다. 결국 세 가지는 인식을 하는 심리, 그리고 기억, 저장을 하는 심리, 그리고 표현을 하는 심리가 되겠는데요. 이 많은 전선들이 결국 불안정해지면 심리가 불안정해질 수가 있고, 그룹을 나눈 인식 그룹, 그리고 기억 그룹, 그리고 표현 그룹을 나눴었을 때 한 군데가 불안해지면 우리가 심리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 세 군데까지 가버리면 정신병이 되겠죠. 결국 마음을 보호를 하기가 힘들어진다. 결국 이 전선이 있는 것은, 심리가 있다는 것은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기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이 심리가 이쪽으로 더 심해졌다가 이쪽으로 더 심해졌다 계속 움직이게 되겠죠. 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식심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입력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입력을 할 때는 5가지 감각기관으로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보는 거, 이게 이제 후두엽에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청각, 측두엽에서 되고, 그 다음에 냄새 맡는 것은 이제 전두엽 쪽에서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촉각, 그리고 미각, 이런 감각이 대뇌 피질로 다 연결이 돼서 두정엽에서 감각을 연합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 5가지 감각이 들어왔을 때는 이제 시상에서 연결을 돼서 대뇌 피질로 다 쏘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전에 있던 기억과 연결해 보죠. 그래서 기억에 그것이 있어야지 인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이제 인식이 되는 것은 기억이 없었던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인식 심리를 사용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 결국 학습된 것과 매치가 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매치가 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인식을 할 때는 좋다 나쁘다로 인식하지만 실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내 기억과 부합이 되면 좋다고 인식을 하고, 내 기억과 그 부합이 되지 않으면 이제 스트레스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식 심리가 작용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기억 심리는 해부학적으로 따지면 해마가 있습니다. 해마가 기억을 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측두엽은 그 하드디스크, 메모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편도가 있는데, 편도는 감정을 우리가 전달하는 곳이죠. 그래서 해마와 그 편도, 이 부분이, 그리고 측두엽까지 이 기억 심리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현하는 심리는 뭐냐면, 표현이 3가지로 보통 표현이 됩니다. 말과 행동, 표정이 될 것인데요. 가장 약한 게 표정이 되겠습니다. 얼굴 근육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분이 나쁘면 사람이 찡그리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찡그리입니다. 그리고 좀 더 세게 표현을 하면 말로 하게 되고 언성이 높아지고 심지어 욕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조금 더 표현을 나는 하고 싶다, 스트레스 돼서 나쁘게 하게 되면 좀 더 큰 근육을 씁니다. 그러면 팔다리 근육을 써서 이제 상대방을 그 힘을 가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은 근육은 표정, 중간 근육이 말, 그리고 세 번째 가장 큰 근육이 그 행동이 될 것인데요. 이 3가지로 표현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물론 글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결론은 우리가 생각으로 하는 것이라서
의식으로 하는 것이지만 대부분 표현 심리는 50% 이상은 무의식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한 사람은 거의 8, 90% 이상이 무의식에서 담당하고 덜 친한 사람들이 한 50% 미만으로 무의식이 담당해서 의식을 좀 더 가중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 세 가지 심리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심리가 호르몬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그 인식 심리를 쓸 때는 노르에피네프린 호르몬을 주로 씁니다. 이 부신에서 만들어지고 이 노르에피네프린은 도파민의 이제 전구체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억을 하는 심리는 세로토닌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로토닌은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에서 만들어지고 햇빛을 봤을 때 그 낮에 그 세로토닌이 만들어져서 밤에 멜라토닌으로 이제 되겠죠. 이게 보통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하는데 특히 여성분들이 위안을 받을 때, 위로를 받을 때 세로토닌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억과 세로토닌은 결국 감정과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에스트로겐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성분들한테 세로토닌이 훨씬 더 많이 분비가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표현 심리는 그 바깥에 표출하는 것인데 소위 쾌락 호르몬이라고 하는 도파민이 되겠습니다. 이 도파민이 우리 몸에서 뇌에서 만들어지죠. substantia nigra라는 쪽에서 도파민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표현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너무 과다하게 쓰면 결국에는 나중에 결핍이 되게 되고 이게 심리가 불안하게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식을 너무 많이 쓰게 된다, 과다하게 한다, 내가 너무 뭔가 집중을 많이 하게 된다,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집중을 잘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주의력 결핍 장애라고 하죠. ADHD라고 합니다. 또 남자분들한테 많이 있는데 그 노이로제라고 하죠. 신경증, 뭔가 보면 짜증나는 거, 인식을 좀 나쁘게 보는 게 되겠죠. 이런 게 인식이 과다하면 생길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심해지면 이제 강박이 생깁니다. 뭔가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게 결국 표현 심리가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러다가 인식이 결핍이 되면서 모든 게 이제 불안하게 됩니다. 이제 인식이 너무 과다해지면 이제 인식에 장애가 생기면서 불안하게 되고, 연예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장애라고 하죠. 공황 장애까지 이제 생길 수 있는 게 인식의 과다로서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기억에 대한 심리는 이 저장을 하는 것인데요. 아까 전에 얘기 드렸다시피 에스트로겐이 기억을 좀 더 많이 하도록 세로토닌을 많이 분비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이 위로를 받거나 사랑을 얻을 때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가 되죠. 그리고 여성분들은 보면 이 변형계라고 림빅 시스템이 굉장히 큽니다. 결국 림빅 시스템이라는 것은 감성의 뇌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그 본성의 뇌가 있고 감성의 뇌가 있고 지성의 뇌 이렇게 있다면 감성의 뇌가 여성분들이 훨씬 크게 되겠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 기억의 심리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은데요. 왜 그러냐면은 에스트로겐 자체가 나쁜 것을 기억을 오래 담아두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좀 아픈 상처들을 많이 좀 더 가지고 있는 게 에스트로겐의 역할에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게 계속 역할을 하다 보면 나중에 너무 상처가 커지기 때문에 결국 너무 해마에서 받아들이는 게 심해지면 척도엽에서 더 이상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지는 게 생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이 너무 과다해지면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너무 과다해져서 나중에는 기억을 방어를 하려는, 나쁜 상처들을 방어를 하려는 게 결국 치매가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한테 이제 치매가 많이 걸리는 이유도 기억의 심리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걸린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표현 심리가 되겠는데요. 이 표현 심리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제 표정을 많이 짓는 사람, 그리고 이제 말로 많이 떠드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하고자비를 그러죠. 항상 어디 왔다 갔다 움직이고 가만히 집에 있지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표현 심리가 되겠는데요. 이 표현 심리가 강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계속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습관이 많다 보니까 결국 재밌는 것에 집착하게 되고, 몰입하다 보면 그것이 좋아져서 습관이 이루어진 거를 넘어 강박, 그리고 중독까지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게임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취미, 그리고 일 중독, 이런 것들이 표현 심리가 아주 강한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표현 심리가 강한 사람들은 보통 많이 에너지를 소모하다 보니까 이제 혈압이 높아져서 고혈압이 있는 환자분들도 많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중독이 있는 사람들이 보통 표현 심리가 강하다. 물론 인식과 감정, 그리고 인식과 표현, 감정과 표현이 합쳐져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심리 불안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시청을 하신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어떤 심리를 많이 쓰는 타입인가? 이게 사람마다 3대 3대 3으로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 뭔가 표현을 많이 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표현을 하는 걸 좀 쑥스러워하고 대신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계속 뭔가 보려고만 하는, 영상을 본다든지 계속 보려고 하는 인식 심리가 좀 강한 분들이 있죠. 그러면 내가 어떤 심리가 강해서 심리가 불안이 생겼을까를 생각해 보시면은 그 부분을 하나씩 차단하면 될 것이라고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정도로만 얘기 드렸지만 심리에는 인식으로, 그리고 기억으로, 그리고 표현으로 여러분들의 심리가 결국 뭔가 연결돼서 신체의 표현으로 넘어가거든요. 결국 모든 것이 마음의 병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결국 마음에서 심리가 어떻게 작용되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몸이 하나 둘씩 망가지기 시작했을 거다. 몸부터 먼저 일어나서 이제 심리가 망가진 분도 계시고, 심리가 좀 더 먼저 시작이 돼서 몸이 망가졌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심리 불안은 안정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이 뭔가, 심리가 뭔가, 그래서 어떻게 심리 불안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다음 시간에는 이 심리 불안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해소를 할 수 있나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중요한 시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심리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